바이든은 멈췄고 트럼프는 허락했습니다. 미국산 소총 2만 정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무기 수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전쟁, 미국의 외교 전략, 그리고 정권에 따라 정반대로 바뀌는 백악관의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소총 2만 정, 이스라엘 수출이라는 뉴스가 왜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콜트사 M16 기반 전자동 카빈 소총 약 2만 정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거래는 2,400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이스라엘 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총기들이 단순한 방어용 장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빈 소총은 도시나 근접 전투에 최적화된 공격형 소총입니다. 즉, 단속 경계용을 넘어 작전 및 시가지 전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거래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23년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수출을 1년 넘게 보류해왔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권과 국제법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총기들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손에 넘어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소총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는 도덕성과 전략 사이의 줄다리기였던 셈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전쟁 확대도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까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이 갈등이 중동 전체로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1월 미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뀝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며 미 대사관을 이전한 인물이기도 하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는 걸 자위권 행사로 보고 무기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힘에는 힘으로, 동맹은 확실하게 라는 원칙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 철학이 이번 무기 수출을 허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기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국은 문서상 이스라엘 경찰이라고 했지만 실제 사용처는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강 서안 지역이 핵심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마을이 혼재돼 있고 충돌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는 무장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의 충돌과 민간인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총기 사용처가 정착민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 우려는 정책 결정의 갈림길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거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내 일부 인권단체들도 중동에서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결정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결정은 양국 동맹 관계의 재확인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외교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 바이든은 인권 민간 피해 확전을 우려하며 보류했고 트럼프는 동맹의 군사 행동에 힘을 실으며 승인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무기, 같은 동맹국.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자 정책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파워 미국의 외교 전략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이 무기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민간인 피해에 연루된다면 미국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이스라엘의 밀착이 중동 내 다른 세력, 특히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셋째, 이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인권과 외교 균형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한 건의 무기 수출.
하지만 그 안에는 세계 정치의 줄다리기, 강대국의 전략, 전쟁의 불씨,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 하나가 외교를 말하고 정치가 전쟁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해방지단은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국제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